자, 19세기 후반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그 기로를 반대로 하게 되는 경우에도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뉴턴 제2법칙의 형태가 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시간을 돌려도 뉴턴의 운동 법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자연현상에서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2법칙이 우주를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폭포가 거꾸로 솟아 올라간다라든지 다이빙 선수가 물에 다이빙 했다가 다시 물에서 솟아 나와서 도약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영화 속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 같은 일이 주위에서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시간의 방향은 한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연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24년 프랑스의 젊은 그 과학자인 사디 카를로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 증기기관이 과학에 준 영향은 이 카르노의 연구에서도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 카르노는 1824년 출판한 불의 동력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188페이지의 얇은 책에 증기기관의 효율을 연구했습니다. 이 책은 1824년에 이 카르노가 자비로 600부 정도를 인쇄했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대영 제국의 그 기술적인 면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또 이 작은 섬나라이지만 세계 강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르노는 프랑스에 대한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영국을 추월하는 것을 원했었기 때문에 애국적인 어떤 동기로 증기기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열이 어떤 온도에서 다른 온도로 떨어질 때 얻어지는 일의 최대값이라는 것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카르노는 우선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즉 뜨거운 열 저장소에서 차가운 열 저장소로 열을 운반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두 열 저장소의 온도가 같아진다면 엔진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엔진이 멈추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린더 속의 기체의 종류에는 이때 무관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상 기간일 경우에만 100% 효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그 카르노의 결과는 뉴턴 역학에 나타나지 않은 이러한 시간의 방향을 지시했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과정은 비과역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힌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1840년대 후반에서 1850년대 초반에 톰슨과 독일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에너지는 파괴되지 않고 보존된다. 그래서 줄의 연구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상호 전환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었고 열은 물질이 아니라 운동의 한 형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흩어지려는 경향이 있다. 즉 열을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열에서 동등한 양의 역학적인 일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즉 에너지가 흩어진다. 이것은 우주의 방향성, 즉 이렇게 시간의 화살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흩어지면 결국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일로 변하게 되고 우주가 계속 진행되면 언젠가는 정지 상태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르노에 의하면 우주 전체의 온도가 균일하게 매우 낮아지게 된다면 더 이상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말 그대로 우주가 정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